아이고.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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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들려요? 들려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어떤 반응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속도 법칙으로다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단시간당 보시다시피 생성물 C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뭐 실험에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이때 여기 OBS는 뭐냐면 observation, 바로 관찰이에요. 관찰. 그걸 OBS를 이렇게 줄여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관찰하고 측정해서 나온 속도 상수다, 실험적으로 나온 속도 상수다를 이렇게 OBS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A 반응물 A, 반응물 B가 있는데 각각의 차수가 이렇게 1차, 1차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때 주어져 있는 이 반응의 반응 메커니즘이 지금 요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반응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X,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게 바로 반응 중간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반응 중간체 영어로 뭐라고 쓰죠? intermediate라고 표현하죠. 자, 반응 중간체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얘는 반응물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생성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반응식상 왼쪽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오른쪽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요. 그러다가 사라지죠. 그런 성격을 갖는 걸 중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데 처음에 없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다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때 반응식을 분석하는 중요한 테크닉 중에 자, 정류상태 근사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죠. 영어 표현으로는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해서 줄임말로 SSA로 줄여 쓰기도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그 특정 중간체 농도가 어떻게 된다? 반응 진행 속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어떤 가정을 우리가 정류상태 근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하긴 일정한데 사실은 중요한 단서는 저농도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는 뭐 그냥 일정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누구겠어요? 바로 이 X에 대한 거라서 그 X에 대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럼 X가 언제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AB가 반응해서 X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AB가 반응하는 반응 속도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속도 상수 K1에 A 농도 곱하기 B 농도 해주면 그게 단위 시간당 C가 만들어지는 반응 속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 X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주어진 첫 번째 스텝에 역반응을 통해서 X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X가 없어지는 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그때 속도 상수는 K 인버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바로 K 인버스에 X가 없어지는 반응의 반응물은 X 자체죠. 요렇게. 그 다음 없어지는 만큼 그 농도는 줄어들 테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없어진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 스텝 2에서도 X는 또다시 없어집니다. C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스텝 2에서 X가 없어지는 정도는 바로 반응물 X 농도의 속도상수 K2를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단위 시간에 따른 그 중간체의 농도 변화인데 이때 문제에서 특정 중간체의 농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이게 일정하대요. 그럼 일정한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저 중간체의 농도를
어떻게? K 인버스 분의 K2 over K1 한 다음에 A 곱하기 B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3 시간에 따른 C의 농도 변화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에 따른 C의 농도 변화가 뭐냐면 이때 스텝 1, 스텝 2 중에 어떤 단계에서 C가 만들어지나요? 바로 이 단계에서 C가 만들어지죠. 그럼 C가 만들어지는 건 바로 이렇게 X 농도의 속도 상수를 곱한 만큼으로 단위 시간당 C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얘가 이거겠죠? 쟤를 여기에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K1, K2 over K1 inverse K2 짜잔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KOBS 바로 관찰로 그 측정이 된 실험으로 측정된 속도 상수가 뭐랑 같다는 걸 요거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KOBS가 K1, K2, K1 inverse, K2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1에서 구한 식을 이용하여 두 번째 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일 때 KOBS는 어떻게 될지 구하죠. 2번이 좀 묘한데 이제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2번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응이 RDS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좀 표현이 어색해요. 실제로 그 전문화된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억지로 만들어낸 표현 같은데 다른 전문적인 책에는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왜 어색하냐면 두 번째 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다? 그럼 이게 속도 결정 단계면 속도 결정 단계는 뭐예요? 이게 바로 전체 속도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전체 속도라는 게 단위 시간당 C가 만들어진 속도인데 단위 시간당 C가 만들어진 속도는 저게 굳이 속도 결정 단계건 속도 결정 단계가 아니건 그냥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해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속도 결정 단계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텝 1에서는 C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스텝 2에서만 C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속도 결정 단계가 아니어도 그냥 이 표현이고요.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해도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지금 이제 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를 이렇게 쓴 거예요. 바로 K2가 뭐죠? 바로 스텝 2의 속도 상수죠. is very small 이라는 말의 뜻을 이 억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K2가 저기에 있는 K1 인버스나 혹은 K1에 비해서 요렇다 이런 의미를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적인 책에서는 이렇게 그냥 제시해요. 아니면 이렇게 제시하거나 이런 표현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주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이렇게 어색하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KOBS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쨌건 K1, K2 over K 인버스의 K2인데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K1, K2 중에 보시다시피 K2가 아주 작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K1 인버스 분의 K1의 K2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말을 이렇게 씁니다.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전평형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사전평형의 이게 이제 원래 영어식 표현은 프리 이퀄리브리엄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빠른 평형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영어 표현 pre-equilibrium을 우리말로 사전평형, 빠른평형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에 대한 여러 개의 번역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 사전평형이다, 빠른평형이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보통은 평형 도달 시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특정 단계는 평형까지 특정 단계는 매우 빠르게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가정인 거죠. 요걸 사전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테크닉을 쓸 수 있냐면 바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사전평형, 빠른평형, 프리이퀄리브리엄이란 말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텝 1에 대해서 정반응,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그럼 이때 정반응 속도는 K1의 A, B 그 다음 역반응 속도는 K 인버스의 X인데 같다. 이리 표현하면 된다는 뜻 아니겠시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따 여기서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C의 농도 변화는 어쨌거나 K2의 X일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뭐 그 속도 결정 단계건 속도 결정 단계가 아니건 지금 스텝 2에서만 C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 변화에 따른 그 C의 농도 변화는 이런 식으로 K2X로만 무조건 표현돼요. 뭐 어떤 조건을 걸건. 그럼 어떻게 된다? 요 X 자리에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알 수 있겠어요? 수식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류 상태 근사를 고스란히 쓴 거고요. 이게 바로 사전 평형을 쓴 거란 얘기죠. 근데 정류 상태 근사를 쓴 것과 사전 평형을 쓴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는 K2 이것의 유무죠. 이게 들어있으면 정류 상태 근사로 표현한 거고요. 없으면 사전 평형으로 쓴 건데 이 둘을 어떤 근거로 있냐 없냐로 구분하냐는 얘기예요.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K2가 아주 작게 되면 두 번째 단계 스텝 2가 아주 반응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정류 상태 근사로 나와 있는 것과 사전 평형으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어떻게 된다? 근사적으로 비슷해진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류 상태 근사고요. 이게 사실 사전 평형의 결과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류 상태 근사와 사전 평형이 비슷해지는 조건이 뭐다? 바로 K2가 작을 때다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이제 그것을 알라고 괄호 1, 2, 3번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기초적인 문제긴 한데 그 속도론과 반응 메커니즘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냐면은 잘 알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뭐가 있느냐. 그 다음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바로 저번 시간에 한 거죠. 이인호 교사가 낸 것 중에서 가장 힘을 주어 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만 이 문제 출처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피트와 KCHO가 출처라고 했죠. 그걸 보고 이제 이인호 교사가 참고해서 만든 건데, 여타 속도론이나 반응 메커니즘 분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특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두세요. 내 생각에 또 비슷하게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하라고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피트 기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자, 수업 자료로 요게 드린 게 있죠. 여기서 한 문제를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요거 준비해 주세요. 없는 분은 그냥 제가 칠판에 문제를 쓸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있으신 분들은 요 자료 꺼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자, 여기서 어디를 볼 거냐면 저 뒤에 가면 연습 문제 11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있으신 분들은 꺼내서 한번 풀어보기 시작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써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죠? 자, 칠판 지웁니다. 아이고,
줄이 없네 그려. 자, 다들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요거. 자, 자, 잘 풀려요?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 풀립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정보들을 가지고 저기에 있는 속도상수 K1, 그러니까는 미케니즘 스텝 1에 있는 속도상수죠. K1을 표현해 보라는데,
이거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문제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촉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i-가 여기서 촉매로 제시된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촉매 얘기 잠깐 하면 자, 촉매는 우선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죠? 반응물이에요, 반응물 아니에요? 반응물 아니고요. 생성물이에요, 생성물 아니에요? 생성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화학 반응식에서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반응이 끝나도 그 질량이 변치 않아요. 알겠죠? 이게 촉매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스텝 1의 왼쪽에 있죠? 이게 스텝 1의 오른쪽에 있으면 촉매가 아니에요. 스텝 1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지만 원래부터 그냥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부터 관여를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 지금 미케니즘 보시면은 처음에 있다가 반응을 해서 관여를 하지만 최종 상태에서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도 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농도가 일정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주어진 반응의 촉매가 I-아이오다이다, 아이오다이다라고 문제에서 언급은 해주고 있지만 사실 저 아이오다이드라는 말을 저기 촉매라는 말을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최종 상태에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게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그냥 바로 촉매라는 걸 알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촉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어져 있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여 여기에 있는 요 K1의 값을, 요 K1이 지금 요거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자, 바로 첫 번째 1. 우선 저 H2O2가 바로 이제 과산화수소인데 이 과산화수소의 분해 과정. 왜 분해냐면 어쨌건 물과 O2로 쪼개지니까 분해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저 H2O2의 분해 과정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1차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H2O2의 분해 과정이 왜 1차 반응인 걸 알 수 있죠? 바로 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농도와 관계없이 어떻게 일정하냐? 바로 시간은 흐르죠. 근데 반응물인 과산화수소가 4분의 1배로 바뀌는데 그때 보시다시피 이 간격도 t고 이 간격도 t고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0에서 t까지 t, t에서 2t까지 t 일정한 시간 간격 속에서 이런 식으로 같은 배수식 없어지고 있죠. 이것으로부터 농도와 관계없이 뭐가 일정? 관계없이 뭐가 일정이야? 반감기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1차 반응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4분의 1배, 4분의 1배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배씩 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보겠어요. 얘가 지금 그 4분의 1배씩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뭐냐? 이게 지금 뭐냐면은 반감기가 두 번씩 지나고 있다는 얘기죠.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절반이고요.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 4분의 1배가 되잖아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간격이 반감기의 2배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주어진 반응에서 짜잔, 이게 지금 반감기죠. 이 반감기의 2배가 저기서 언급하고 있는 t 세컨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인데 단위가 세크니까 바로 t 세컨드가 주어져 있는 반응의 반감기가 된다. 그것의 2배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주어진 반응의 반감기가 t 세컨드 오버 e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차 반응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시간. 자, 시간을 지금은 이 문자에서 대문자 t로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문자 t로 둘 거냐면 보시다시피 보통 t가 시간을 나타내는 녀석인데 여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있죠. 아니 그냥 대문자 t는 또 온도니까 그냥 시간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시간. 그래서 시간에 따른 저 H2O2의 농도 변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K 다시 시간 더하기 로그 H2O2의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얘는 뭐고요? 초기 농도고요. 자,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차 반응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K-라고 하는 상수는 어떻게 도입된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식으로 도입이 된 거죠. 바로 1차 반응에서는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 변화가 이렇게 표현되고 그때 반감기가 로그 2 나누기 이 앞에 있는 이 상수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반감기가 문제의 데이터로부터 보시다시피 t second over e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k-라고 하는 상수는 e log e over t second 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아시겠죠? 즉, 이 상수가 이게 되는 이 관계식이 시간에 따른 H2O2의 농도 변화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양변을 미분을 해봅니다. 그럼 양변을 미분을 하면 내 기억에 의하면 여러분 이걸 미분하면 이거였나? 맞아요? 맞나요? 이렇게 되지 싶은데? 맞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이 관계에 따라서 여긴 요거 얘를 표현을 하면 쟤를 로그 H2O2를 이걸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는 거야. 푸헤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걸요? 아마 보시다시피 H2O2 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지 싶네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수식은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여기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미분한다는 얘기랑 같죠. 자, 근데 초기 농도는 일정한 상수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분하면 여긴 0 될 거고요. 시간 함수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시간으로 미분하면 없어져서 마이너스 K만 남게 되겠죠. 뭐만 아시겠죠? 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주어진 관계에서 H2O2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바로 마이너스 K 다시의 H2O2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에 있는 K 다시가 지금 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마이너스 2 로그 2 t 세컨드 그 다음에 H2O2 저런 꼴로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저 관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관계를 이 데이터로부터 최종적으로 이걸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주어져 있는 데이터, 뭐 이제 시간 t, 그 다음에 뭐 H2O2의 농도에 따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뭘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여기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요. 짜잔. 보시다시피 저기에 속도 결정 단계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네요. 맞아요? 속도 결정 단계? 자, 그러면 저기서 이제 미케니즘 분석에서 여기 슬로우라는 말이 있죠? 이 슬로우가 바로 이 주어진 반응의 RDS, 속도 결정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RDS라고 가정을 좀 해보면 바로 저 RDS가 전체 반응의 속도가 되는 거고 전체 반응의 속도는 바로 그때의 속도 상수 K1 그 다음에 반응물 H2O2 그 다음에 I- 이렇게 표기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반응 속도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응 속도의 정의 어떻게 되죠? 반응 속도는 정의로 쓰자면 원래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써야 되죠. 그럼 원래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자, 속도 상수가 뭐예요? 뭐 K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보시다시피 EH2O2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저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DH2O2의 DT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는 여기에 있는 이 화학연료 개수 2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얘가 지금 H2O2가 반응물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의 정의로부터 이런 수식을 쓸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때 이 반응 속도에다가 뭐? 속도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그럼 속도 법칙을 적용하면 짜잔 짜잔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요 K는 여기에 있는 요 K고요. 여기에 있는 H2O2가 반응물이니까 반응물에 이렇게 차수를 M이라고 해둔 겁니다. 아, 근데 이 반응 차수 M 이게 사실 뭡니까? 지금은 얘가 지금 1차 반응이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속도 결정 단계로 표현된 속도나 반응 속도의 정의와 속도 법칙으로 표현된 속도나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이거하고 이게 가계구나. 그럼 얘하고 얘를 등호를 두는 거예요. 그럼 얘를 등호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속도 V는 어떻게 표현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d H2O2의 dt가 K의 H2O2의 1승인디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K1의 H2O2 I-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으로 보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아니, 2분의 1 이쪽으로 보내요. 그럼 뭐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마이너스 D H2 이렇게 쓸까? 아니면 이렇게 쓰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쓰자. 그래서 요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때 아이고 이게 시간으로 씁시다. 문자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이만치가 이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여기 있잖아요. 그게 이거고요. 얘를 저기에 넣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로그 2 t 세컨드 H2O2의 1승은 K의 H2O2 K1의 H2O2의 I 마이너스. 아, 그럼 뭐가 나가리라는 게 있네요. 나가리.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얘 계산을 해주시면 로그 2 t 세컨드는 K이고 동시에 K1의 I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전체 속도 상수는 어떻게? 로그 2 나누기 t 세컨드고요. 그 다음에 K1은 어떻게? 로그 2 오버 t 세컨드 곱하기 I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I 마이너스의 농도가 얼마죠? 보시다시피 요렇게 항상 일정하죠? 그럼 쟤를 저기에 넣어요. 그럼 로그 2 한 다음에 자 I t 세컨드 곱하기 자 I 마이너스가 얼마예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이죠? 그러면 얘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0.1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10 로그 2 나누기 바로 오버 t 한 다음에 단위는 보시다시피 몰의 역수에 여기 세크가 있죠. 초의 역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K1이라는 상수를 이리 표현할 수 있죠. 이 문제는 피트 기출인데요. 2019년에 나온 건데 피트 기출 한번 언급해 드린 이유는 이인호 교사가 피트 기출을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트 기출에서 나왔던 또 하나의 또 그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괜찮은 속도론 문제가 요거여서 지금 소개를 해 드립니다. 피트 수업 관련해서 내가 메가 MD에서 한 4, 5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PT의 일반화 강사들이 이 문제를 잘 못 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풀어줬던 기억이 나서 이 문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 학교에서 요거 했어요? 바로 효소 촉매 미케니즘? 효소하고 촉매는 같은 말이죠. 여러분 효소 촉매 반응 저거 학교에서 했어요? 했나요? 안 했어요? 그 뭐야 효소 촉매 반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동 교사가 언급 안 했어요. 2020년에는 했거든요. 했는데 혹시나 해서 안 했어요? 그냥 안 했어요? 좋아? 안 했으면 됐어? 오케이? 했으면은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 했으면 뭐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안 했는데 낼 수도 있긴 한데 뭐 근데 뭐 옛날 우리 방학중 과정에 한번 효소 기질 미케니즘 하긴 했기 때문에 뭐 수업 시간에 언급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론 문제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상념기 문제를 좀 살펴볼 거예요. 상념기 문제는 아이고 요거 이거 볼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학교 교재에 있는 상념기 문제 중에 몇 개, 심하게는 아니고 몇 개가 해볼 만하거든요. 몇 개가 해볼 만하기 때문에 그걸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좀 쉬었다가 요 상념기 문제 요걸 할 거니까 요거 이제 그 준비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내가 뭐 필판에 쭉 쓸 거니까 필판에 있는 거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있으신 분들은 요 책을 준비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